알테오젠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사실상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그 해묵은 특허 분쟁에 계속해서 좀 휘둘리는 모습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지금까지 그래 왔기는 했는데요.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할로자임이 제기하고 있는 이런 그 특허 침해 소송이 어떻게 보면 좀 허점이 많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 알테오젠이 이제 기술 수출 계약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추가 기술 수출 계약이죠.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이런 특허 관련된 불확실성을 간접적으로 상당 부분 해소시켰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이제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이 할로자임의 특허 소송이 큰 이슈로 확장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 이슈부터 한번 볼게요. 네, 할로자임이 머크 SC 특허 침해 소송을 걸었죠. 알테오젠의 주가 면역력 시험대다. 이게 이제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니고요. 계속해서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알테오젠의 주가 디스카운트 요인 중에 하나로 작용을 했는데, 할로자임이 머크 SC의 특허 침해 소송을 했지만 이제 그 머크의 키투르다 SC가 이제 알테오젠의 기술이기 때문에 알테오젠이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할로자임이 알테오젠 기술을 채용한 머크의 특허 무효화 소송에 맞서서 머크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요즘에는 그 침해 그 소송 자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무고로 소송할 수도 있고 그 소송 당한 거에 반대로 소송을 하고, 그러니까 소송 문제가 생각보다 복잡하고 좀 오래 걸리긴 합니다. 일단 소송 걸어보자 뭐 이런 분위기들도 좀 있는 것 같기는 하고요. 다만 이제 작년에 특허 이슈가 불거졌을 때와는 분위기가 차분해 보인다. 왜냐면 머크의 특허 무효화 소송 이후에 잠재적 걸림돌 제거 목적이라는 의견이 공감대를 얻어서다. 머크의 특허 무효화 소송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할로자임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키투르다 SC 제형이 자사가 이제 출원했었던 여러 특허를 침해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사의 허가 없이 SC를 개발했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요 부분에 대한 반박은 그동안 머크, 그 다음에 알테오젠이 꾸준하게 해왔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할로자임의 이번 침해 소송은 할로자임의 엠다제 특허를 대상으로 일종의 무효 심판인 피지아를 제기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는 양사 간의 사실상의 그 자존심 싸움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LT B4에 특허적 결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고, 이게 이제 주가 급락으로 이어졌습니다만, 네, 머크의 특허 무효화 소송이 실제 위협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절성, 그 사전적 무결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힘을 얻으면서 알테오젠 주가도 반등했다.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당연히 무게를 실을 수밖에는 없어요. 지금까지의 이제 알테오젠과 관련된 회사들의 행보를 보면 당연히 이제 그렇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 당사가 밝혀온 바와 같이 ALT, B4와 M다제는 특허적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별개의 물질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요게 이제 그 알테오젠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제약 바이오사들의 상당 부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국내 증권가에서도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두 가지 부분에서 이게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제 증권사에서 밝힌 내용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죠. 그렇게 이제 그 특허 침해에 대한 부담이 있었으면 할로자임이 머크에 걸 게 아니라 그냥 알테오젠의 다이렉트로 소송을 걸면 돼요. 네. 할로자임이 머크의 SC, 그러니까 머크를 잡고 그 늘어질 게 아니라 알테오젠에 직접 그 특허 침해 소송을 걸면 되거든요. 근데 알테오젠에 직접 걸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게 굳이 이제 알테오젠에 크게 데미지를 줄 만한 그런 이슈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부분. 두 번째로는 이제 칼로자임과 엮여 있는 주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주들은 어떤 식으로든 주가 부양을 위해서 뭘 좀 건드려야겠죠. 그래서 요 침해 부분을 계속해서 좀 공격을 해라. 이렇게 이제 주주의 등살에 못 이겨서 밝힌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시각 다 일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요 리스크가 알테오젠의 또 근본 경쟁력을 흔들 리스크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 이전에 나왔던 기사를 보면 특허 이슈가 사실상 종료됐다라고 나온 기사가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근거는 있죠. 자, 왜 그러냐면 알테오젠의 기술 수출은 항상 머크의 키투르다 SC에 포커스가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전 알테오젠 영상에서 이 SC 기술이 어쨌든 머크의 키투르다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제약바이오 의약품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기술 수출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이제 그 알테오젠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자회사 메디뮨과 함께 SC제형 개발 플랫폼인 ALT-V4와 관련된 2조 규모의 독점 라이센스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이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그 할로자임과 그 이 머크의 분쟁을 알고 있었죠. 네, 당연히 알고 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스트라제네카의 자회사 메디뮴 등과 알테오젠이 2조 원 규모의 독점 라이센스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죠? 아스트라제네카가 바보가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없다라는 걸 알고 계약을 맺은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알테오젠이 공식적으로 요 이슈를 해소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4월달에 이제 나왔었던 기사죠. 네. 근데 그 이후에 해묵은 문제로 할로자임이 또 머크에 그 태클을 걸고 있으니까 요 부분이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궁극적으로는 이게 완전히 이슈가 끝나려면 언제 이슈가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할로자임이 제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머크가 지금 이 무결점 이슈를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어쨌든 할로자임과 머크의 싸움으로 됐으니까 알테오젠은 머크와 관련된 회사지 직접 공격을 받는 대상은 아니잖아요. 간접 대상이지. 그래서 알테오젠에서 어떻게 할 거는 없고, 결국은 이제 머크가 이 무결점 주장을 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이 돼야겠죠. 네. 그러면 그 리스크는 해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머크의 특허 무효화 소송. 요게 이제 통과가 돼야 된다 부분이에요. 그때는 완전히 해소된다. 근데 요거는 결국은 시간 문제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슈를 말씀드렸죠. 이게 이렇게 자신 있다면 할로자인이 알테오젠을 직접 공격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할로자임의 주주와 그 주변 종목을 보유한 사람들이 좀 소송을 압박했었던 부분이 있다. 등살에 못 이겨 샜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두 번째. 세 번째, 어떻게 보면 이제 세 번째가 가장 결정적일 수 있는 건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아스트라제네카의 자회사 메디뮴과 SG형 개발 플랫폼에 관련해서 2조 원 규모의 독점 라이센스 계약을 맺었다는 것. 아스트라제네카가 바보가 아닌 이상 할로자임과 머크의 소송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테오젠의 기술력을 라이센스했다는 것은 이게 관계가 없구나라는 것을 증명하는 부분이었다. 그 제약바이오 업계 상당수 관계자들도 요게 이제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죠? 그래서 단기 이슈라고 봐요. 주가가 요거 때문에 흔들렸다가 살짝 회복되는 모습인데 뭐 2%대니까 그렇게 많이 빠지는 건 아니죠. 다만 이제 지금은 알테오젠이 갖고 있는 건 뭐냐? 기술에 대한 의심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밸류 부담이다. 밸류 부담을 어떻게 해소할까? 그거 같아요. 알테오젠의 지금 밸류를 보면 흑자 전환이 작년부터 시작됐고 올해 이제 영업이익이 대폭 늘잖아요. 매출액도 마찬가지고. 그래봤자 EPS가 500원, 1000원 정도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주가가 38만 원이니까 PER 밸류는 굉장히 높은 300배 수준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근데 제약바이오는 어차피 PER 분석이 크게 의미는 없어요. 앞으로 실적이 상당히 크게 좋아질 게 거의 확실합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한 밸류를 어디까지 줄 것이냐. 그건데 그렇다면 지금 밸류가 자신있게 높지 않은 밸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기대감은 충분히 반영이 됐기 때문에 요 고점 돌파가 쉽지 않다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요 고점은 사실 굉장히 견고한 고점이어서 엔간에서는 정말 뚫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 알테오젠은 거의 박스권 대응인 것 같아요. 여기에 매물이 많으니까 하라는 요 정도. 그러니까 40만원 선에서는 매도, 35만원 이하 선에서는 매수가 가능한 그 정도의 박스권 전략인 것 같아요. 알테오젠의 경쟁력 자체는 견고합니다. 아직까지 흔들리지 않았고 할로자임의 소송도 별로 걱정할 게 없어 보인다. 다만 밸류 부담이 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밸류 부담을 꺾기가 어렵고 이 45만원의 고점이 너무 견고해서 새로운 이슈가 나오기 전에는 여기를 뚫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고요. 현재 수준에서는 40만원에서 35만원 하방의 요 정도의 박스권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적절한 전략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40만원대 비중 축소, 35만원 이하 분할 매수. 요 정도의 전략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할로자임 이슈는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